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지금 너튜브로도 많이 들어오셔서 채팅창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뜨거운 토론이 벌어지는 스칼렛 위원님과 정재훈 위원님을 직접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것이 트렌드다에서는 스칼렛 위원님께서 가장 주요한 이슈로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부분을 제대로 긁어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몰려오는 파도, 도망쳐야 될까요? 아니면 서핑보드를 단단히 챙겨서 준비를 해봐야 될까요? 우리가 몰려오는 파도라고 하면 바로 5월 3일 이 공매도 부분을, 부활의 부분, 재개하는 부분을 놓칠 수 없을 텐데, 아니 오늘 하락하는 주식시장을 보고 투자자분들께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드셨대요. 내 종목도 이 대거 공매도에 타겟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불안한 심리? 이것에 좀 더 영향을 받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우리 시장이 빠진 이유는 공매도 부분들이 충분히 영향을 좀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글로벌 시장하고 전반적인 부분들 봤을 때 우리 시장의 낙폭이 좀 과대했는데요. 그 같은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앞서 한 1년이 넘었죠. 그 부분들 동안 이제 공매도를 좀 금지시켜 놓은 상황에서 이제 부분적이긴 하지만 재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부담 심리가 좀 작용을 했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1년 넘게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거의 제로 수준으로 잔고가 부여했기 때문에 그 같은 부분에서 이제 이 같은 대량의 이런 공매도 부분들이 쏟아졌을 때 주가 하락을 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담감, 그리고 증시 자체가 지금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고점부에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숨고르기 조정이 나와야 되는 그런 구간에서 이 같은 이벤트적인 요소들이 가미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단기 낙폭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그 얘기하셨는데 도망쳐야 되냐, 서핑보드를 챙겨야 되냐, 이 부분들을 말씀을 해줬는데 저는 공매도 자체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크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오랜 기간 동안 금지되었던 부분에서 재개를 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재개가 되는데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에 한정돼서 진행을 하는데요. 그 같은 시총상위주들이 연말부터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어느 정도 고평가 영역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상승폭이 하락폭이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컸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 밸류에이션 버긴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코스닥 상위 종목,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제약 바이오의 그 움직임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19라는 전년도에 이러한 특별한 그 케이스로 인해서 제약 바이오주들이 계속 상승세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고, 지금 경제가 정상화되는 그런 수순에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해서 금리 부분들도 인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제약 바이오주들은 대표적인 성장 섹터로서 금리 인상에 있어서는 우리가 가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재평가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차익 실현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이 같은 부분들이 같이 맞물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자주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트레이딩이 아니라 이 투자라는 개념으로 시장을 접근하셨으면 좋겠는 게, 하루하루의 단기 등락의 움직임보다는 전반적인 추세 움직임, 그런 부분들에 좀 촉각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매도도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공매도 같은 경우에 볼 때 악기능만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다만 올해 중단이 되었다가 다시 재개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한 부담감들이 있을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종목도 그럼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들 때문에 먼저 매물이 출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놓고 본다면 우리가 그간에 이제 어느 정도 고평가되어 있던 종목들이 차익이 나오면서 그 부분들을 가치주, 저평가되어 있는 가치주 쪽으로 움직이면서 이 같은 공매도라는 이벤트를 구실로 인해서 그 시장의 순환 자체가 우리가 순기능적으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점에서 고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 당연히 어떻게 보더라도 차익 실현이 나와야 되는 종목들은 타겟이 될 수가 있겠지만, 반대로 공매도의 타겟에서 좀 멀어져 있는 종목들은 이 같은 시장의 조정의 기회를 이용해서 오히려 포트에 담아볼 만한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강조드리는 건설주가 최근에 계속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사실 신고가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피 PER이 13배 정도인데 비해서 건설 업종의 PER은 지금 6.4배 수준입니다. 여전히 절반 수준의 저평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같은 종목들은 오히려 이 같은 공매도로 인해서 밸류가 높은 종목들이 타겟을 준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같은 차익 매물들이 저평가 영역의 가치주로서의 이런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를 꼽아본다면 은행주입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 자체가 경제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흐름이고 우리가 대거 유동성을 풀어놨기 때문에 그 같은 과정에서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호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코로나 이슈가 아직 종식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급격하게 지금 이제 막 살아나고 정상화되고 살아나기 시작한 경제 부분에 대해서 타격을 입힐 만한 재정 정책을 진행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올해 정도는 이 같은 제로금리 스탠스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우리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그간에 좀 안정세를 찾았던 국채금리가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에 연말로 갈수록은 이 같은 금리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시장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같은 부분들에 오히려 수혜를 가질 수 있으면서도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무엇인가? 바로 은행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은행주 같은 경우에도 PR이 4배에서 5배 수준, 건설주보다 더 낮은 위치죠. 최근에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낮은 움직임이고 우리가 또 이번에 카카오페이 상장이 구체화가 되고 있으면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같은 이러한 인터넷 은행주들이 상장에 대한 이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행주들에 대한 재평가가 동반적으로 수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공매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우려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히려 우리가 언제든지 증시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 오히려 멈추지 않고 상승만 하는 그러한 증시는 그 같은 부분들이 오히려 불안한 그런 요소를 가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너무 예민하시기보다는 큰 호흡을 놓고 보고 지금의 시장에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라던가 그다음 유동성 정책의 유지 그리고 제로금리 기조의 유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같은 건전한 조정 부분들 그리고 공매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재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불확실성이 가장 증시에서 발목을 잡는 요소이고 오히려 재개가 되고 나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오히려 좀 적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미리 과도한 걱정을 하시지는 마셨으면 좋겠고 이 조정을 오히려 우리가 좋은 포트를 내 포트로 담아둘 수 있는 그간에 정말 좋은 종목인데 못 샀던 종목들을 조정을 이용해서 좀 저가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찬스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좋은 종목이라고 한다면 스칼렛 위원님께서의 말씀은 저평가 가치주, 재평가 부분 좀 기대되는 부분으로 금융건설 쪽을 네, 좀 맞습니다. 얘기해 주시는 편이네요. 13일 만에 코스닥 1000포인트를 내주면서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말씀대로 이 코스닥이 좀 더 오늘 충격을 받은 모습에 역시 제약바이오가 공매도 타겟 1순위인 건가요? 등등 뒤숭숭하고 내 종목은 어떤가 좀 더 긴장한 하루였어요. 정재훈 위원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 지난번에 우리 공매도를 한번 여기서 제가 짚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세하게 제가 얘기하지 못한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좀 시간 관계상 다는 설명을 못 드리고 지난번 방송을 조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공매도의 원리가 무엇이냐에서부터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바닥에서 신용 매수를 해서 매수를 할 수가 있고 결국 빌려온 돈으로 주식을 담보를 잡아서 더 많은 양의 매수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바꿔 얘기해서 위에서는 빌려온 주식으로 돈을 담보를 잡아서 물량을 때리고 밑에서 다시 사서 주식으로 갚는 게 공매도란 말이에요. 둘 다 시세 차익을 본 거지만 방법이 다를 뿐이에요. 하지만 누군가는 돈을 빌려주지만 누구는 주식을 빌려주죠. 무엇을 빌려주고 이자를 주느냐에 대한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이거로 인해서 누가 어떻게 득을 볼 수 있냐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공매도가 체결되는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쉬워요. 내가 이걸 지금부터 종목을 공매도를 쳐야지 되겠다 하면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호카하다에다가 빵빵빵 때려서 공매도를 못 때려요. 업틱에다가 걸어놔야 누군가 매수를 해줘서 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더 올라가기가 힘들거나 슈팅 구간이라고 하면 그 부분에서 누군가 이걸 조율하려고 하는 힘이 들어온단 말이죠. 이거를 가장 싫어하는 건 사실 개인이 아니에요. 그런 고점 부근에서 매수를 해서 쭉 가는 것을 선호하는 개인들이 많지가 않아요. 또 많은 투자자 여러분들 옆에서 어드바이스를 해주고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고점에서 함부로 매수하라는 이야기를 과열권에서 잘 하진 않죠. 문제는 그렇게 됐을 경우에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게 문제다라는 이야기를 공론화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누구겠습니까? 자,
어떤 매수 주체가 종목을 매집을 했어요. 슈팅이 쭉 매수를 해서 끌고 올라갔어요. 특정 임계점 위에서 슈팅을 줘야만 개인들이 매수를 하겠죠. 즉 슈팅값 위로 올라가야 물량을 또 넘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트릭을 건드려버리게 되면 바켓으로 물량이 떨어진단 말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슈팅을 반드시 줘야지 되고 초과값이라는 걸 만들어줘야지 돼요. 이 초과값이 나오지 않는 걸 누가 가장 싫어하겠냔 말이에요. 초과값이 나오면 공매도를 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질 텐데 왜? 공매도를 쳤는데 종목을 끌어올리고 지수를 끌어올려버리면 손실이 무한대가 돼버리죠. 여러분들이 종목을 하나를 매수를 해서 1,000원에 매수해서 10,000원이 됐다. 10,000원에 매수해서 10만 원이 됐다. 10배 이렇게 가지만 10,000원에 매수했는데 빵원이 됐다. 갖고 있는 돈 다 잃어버리면 빵원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공매도를 쳐서 최대한 많이 먹어봐야 따블인 거예요. 10,000원에 쳐서 그 종목이 빵원이 되면은 100%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10,000원짜리가 2만 원, 3만 원, 4만 원이 되면 손실이 무한대가 돼버리죠. 이 게임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공매도를 친 사람 입장에서는 뒤집어져서 올라간다라는 것에 대한 공포가 여러분 종목 매수에서 밑으로 거꾸러지는 것보다 더 극렬한 공포를 갖게 돼요.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 선물 시장에서 파생, 풋, 옵션 매도를 잡았을 때 위로 잡아치고 올라가거나 뒷방향 잡히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는 버틸 수 있는 인내심의 한계가 인간은 다 거기서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작은 금액이든 큰 금액이든. 마찬가지로 공매도를 치는 세력들은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한 가격에서 들어가야 돼요. 안전한 가격이라고 하면 당연히 적정 가격보다 높은 슈팅값에서 들어가야지 되겠죠. 근데 슈팅값에서 들어가려고 하니까 슈팅을 쳐서 누군가한테 물량을 줘야 되는데 슈팅 치는 걸 누가 막아버려. 그럼 누가 제일 피를 보겠어요? 결국 종목을 핸들링하는 주체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주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세력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고 기타 등등등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과도한 미래 가치를 반영했거나 단기간 안에 적정 가치 이상을 너무나 슈팅해서 들어간 종목군들을 고점에서만 따라붙지 않는다면 공매도에 대한 데미지를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절대로. 오히려 여러분 공매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공매도 때문에 데미지 볼까 봐 걱정하시죠. 마찬가지로 주식형 펀드가 들어왔는데 야, 내 종목에 공매도 들어오고 우리 고베타 종목인데 이거 주식 선물 매도 들어가면은 시세 못 내고 우리 스트레스 받는데 이런 생각 드는 주식형 펀드들은요. 그런 고베타 종목과 떨어져 있는 중소형 종목이라든가 지수 상관관계가 낮은 종목군들로 빠져버리죠. 오히려. 왜냐하면 우리도 들어가서 수익을 봐야 되는 투자자지만 전체 펀드를 운영하는 그들의 입장에서도 들어가서 수익을 봐야 되는 투자자들이지 펀드 자꾸 들어가고 손실을 쏟아붓고 그러고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매도라는 걸 너무 부정적으로 보기보다 그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까를 생각해 보면은 오히려 답이 너무나 쉽게 나오는 거죠. 아, 바닥에 있는 종목 잘못 공매도 치면 쟤들 죽는구나. 그러다 공매도 치고 위로 쇼커버링 잘못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그걸 오히려 역으로 이용한다면 짧은 기간, 중기간 수익을 잘 볼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이냐. 종목명을 다 일일이 설명드리기에는 너무나 광범위하고요. 고베타, 즉 지수 연계도가 낮은 종목이 유리하다라는 거, 그다음에 중소형 종목군들이 유리하다는 거, 저평가된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더 유리할 수밖에 없다는 거. 또 하나, 매수 주체의 평단이 지금 현재 가격보다 높은 구간에 물려있기 때문에 끌어올릴 수밖에 없는 외통수 종목들, 이런 것들이 유리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공매도가 없던 시기에 시장이 어땠냐라고 얘기하면 공매도가 없었지만 더 피곤했었어요. 주식 선물을 매도하고 시장을 흔들어 버렸거든요. 오히려 공매도가 생기면 주선을 가지고 지수를 왜곡시키는 그런 일이 좀 다소 떨어질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리해질 거예요. 네. 정재훈 의원님이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라고 한다면 이제 공매도가 시행이 되면 공매도를 가장 손이 갈 것 같은 그런 섹터나 종목을 생각이 난다면, 네. 아니면 그런 종목을 좀 딱 하기가 어렵다면 네. 요소라던가 뭐 예를 들면 네. 뭐 시가총액 대비해서 뭐 공매도 잔고 비중 상위 종목, 뭐 대차 잔고 급증 종목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맞나요? 그런 걸 보면 되나요? 제가 오늘 그 방권복을 안 갖고 와가지고요. 그거를 자세히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무서워요. 요즘 너무 거친 세상이라서 방권복을 안 갖고 그 주차장에서도 테러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웃자고 한 얘기고요. 자. 뭐를 보시면 되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매수 주체 평단이 위에 잡혀 있는 종목이 가장 안전할 거예요. 즉 만약에 내가 외인인데 내 평단이 위에 잡혀 있어요. 제 평단이 위에 잡혀 있고 지수가 들락거리는 흐름에 의해서 뭐 환급성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잠깐 눌러놨어요. 그들은 어차피 시세라는 거를 그렇게 크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시간 두고 나중에 수익을 보면 되는 거니까. 잠시 눌러놨는데 야, 이거 여기서 어떤 이상한 놈들이 공매도를 치고 들어가려고 하네? 가만히 안 놔두죠.
외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밥그릇에 숟가락 들어오는 거 전혀 좋아하는 사람들 없어요. 잠시 용인해 줄 수는 있어도 그런 것들이 과도하다 그러면 그때부터 쫙 잡아서 끌어올리게 돼요. 끌어올리면 어떻게 돼요? 공매도 치면 무섭다 그랬죠. 그럼 쇼커버를 들어가야 되겠죠. 환매를 공매도 친 거를 매수해야지 될 거 아닙니까? 손절을 하려면. 그죠? 그 매수세에다가 기존 매수세가 더해져서 상승 속도는 더 빨라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해 볼 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급적 매수 평단이 위에 잡히는 종목이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해서 빠져나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또 대차장고가 많아서 이런 종목은 조심해야 된다. 대부분 고평가된 종목들인데 이게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어요. 문제는 그 종목들을 그렇게 패대기도 못 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선물 시장에서 많은 것들에 대한 해칭이 들어가 있어서 많이 지수를 까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정선에서 공매도 들어간다고 해봐야 100원, 200원 먹고 나올 거예요 아마. 100원, 200원, 1000원, 2000원 먹자고 그거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밑에 있는 종목 잘 모아 가시면 됩니다. 좋은 종목도 뭐 스칼렛 전문가님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도 손실 없이 잘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네. 편안하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처음 주식시장에 입문하신 분들이라면 이제 공매도 금지가 시행되는 동안에 투자를 하셨기 때문에 이 막연하게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이 부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화면으로 정리하겠습니다.